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네, 들어봅시다. 애기였을 때부터 모았던 카드가 있어요. 드래곤이라는. 엄마가 어느 날 화나셔가지고 그거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중한 것들을 엄마는 화나면 부시고 막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 번 엄마가 되게 소중하게 입으신 코트가 있었어요. 복수를 해야겠다. 어떡해. 한 번 다음에 싸웠을 때는 내가 앞에서 가위를 잘라야 되겠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일본말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일본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 때도 많죠. 네. 그 뉘앙스나 이렇게 단어 조금 가지고 제가 짐작해서 얘기하고. 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밤에 갑자기 우유를 토하는데 막 코에서도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있었었어요. 그래갖고 강남이를 너무 놀래갖고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애기였을 때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토한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오바이트 한다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토한다 해가면서 그 치료도 받고 오고요. 애들 아플 때가 제일 네. 그래서 제가 또 일본말을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가 누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뭐 설명하고 싶을 때 옆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언어 못하는데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된다는 게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아, 네. 아유, 원래 애들 키우는 게 어렵죠? 네. 원래 어려운데 또 말도 안 통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려우셨겠어요. 네. 자라온 고국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가서 네. 적응하고 지내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네. 힘들었어요, 선생님. 제 때만 해도 한국 네.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갓 반에서는 저 혼자였었어요.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 아무 말 안 해도 항상 네. 이 시선도 느껴지고 그렇죠. 네. 또 얘는 또 이제 유치원 버스가 오잖아요. 근데 그날 마침 수영 테스트 하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 알람장인가 그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 테스트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밤에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람장을 보니까 2m가 넘는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좀 조심 좀 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못 보고 수영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마가 이제 일본말을 완벽하게 했었으면 이게 알았을 텐데 그냥 돌려서 그냥 수영장을 보내버렸으니까 이런 소통이 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꼭 두 분만이 아니라 언어나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크건 작건 겪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각 나라의 언어를 네. 양쪽을 다 가르쳐야 돼요, 아이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나름 어려움이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그냥 언어를 통해서 내용만 전달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소통은 그 안에 깊은 나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 다 포함된 소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다 언어를 통해서 물론 비언어적인 소통도 하지만 네. 되게 이제 언어를 통해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실 정서적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유대감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가깝고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이런 네. 심리적 유대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일본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던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거에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애들이랑 더 소통을 많이 하고 빨리 일본말로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새벽에 한국 드라마를 항상 봤었어요. 네. 네. 저는 그거를 같이 봤었거든요. 네, 응실이라는 드라마 옛날에. 아세요? 거기서도 한국말 빨리 습득하려고 똑같은 거를 계속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말도 좀 잘했고 제가 그나마 아직도 생각나요. 그 뒷모습, 맨날 드라마 보고 있는 뒷모습 새벽에. 네, 그래서 아 한국 가고 싶구나. 그 일본에 같은 학년인데 아들만 셋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둘째 아들이 저희 강남이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말을 너무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이가 말이 좀 느리고 하니까 그 집 엄마한테 얘기해서 같이 강남이 이렇게 같이 저녁까지 아예 먹여서 샤워 다 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가 지금의 말이 걔랑 같이 놀아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강남의 국민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선생님이랑 손편지를 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많으신 분들한테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엄마들한테 또 제 사정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더 그냥 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럴까? 내가 왜 못해? 전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로서는 압박감이 좀 많았었겠죠. 제가 뭐 한국 엄마인데 왜 저래? 저 집 아들은 왜 저래? 그럴까 봐 굉장히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얘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본 말을 어려운 말도 이제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엄마랑 거의 소통이 안 됐죠. 어머님은 이제 쉬운 말만 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깊은 얘기를 많이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이거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그게 어려웠던 적이 많았어요.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엄마랑 이게 소통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말을 섞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할 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얘기할 때도 오해도 많이 생기고 뭐 이제 혼날 때도 많은데 그래서 어머님이 왜 이러실까? 항상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라는 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네네. 네, 항상 마지막은 화나 계시고 네. 이 정도까지 화내야 되는 일인가? 근데 이제 소통은 안 되고 그게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말은 했겠지만 뭐 아무래도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나발나발나발 같이나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소통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소통할 때 대부분 혼나는 거, 네. 야단 맞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엄마와 혼나는 상황이 아닌 좀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그랬던 게 있거든요, 제가. 근데 장난을 치면 엄마가 어쨌든 반응을 반응을 하니까 어머야 깜짝이야 하면 어우야 왜 그래 뭐 이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와 좀 정서적인 소통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더 응. 친해지고 싶고 응. 그 안에 있는 얘기도 더 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약간 약 올리고 이랬던 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끼고는 계시는데요.
불안과 더불어서 마음 안에 불안도 좀 있고요. 그냥 섭섭함. 어머니한테요? 네, 그리고 화남, 그리고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꽤 좀 쭉 경험을 진짜요? 하셨던 것 같고요. 네, 현재도 그래서 그게 어떨 때 탁 건드려질 때는 나이가 36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그 감정이 딱 건드려질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 씨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양가적인 양쪽의 감정을 다 같이 느끼는 그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검사에서도 보면. 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네,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애기였을 때부터 모았던 카드가 있어요. 드래곤이라는 애니메이션 카드. 제가 목숨처럼 이제 되게 많이 모았거든요. 용공. 예.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였어요. 보물이죠, 보물. 보물이죠. 네네. 근데 엄마가 어느 날 화나셔가지고 그거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 아, 그게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소중한 것들을 엄마는 화나면 부시고 막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 번 엄마가 되게 소중하게 입으신 코트가 있었어요. 약간 비싼 거? 비싼. 약간 좀 비싼 아버지가 이제 사주신 선물 같은 코트를 내가 한번 복수를 해야겠다. 어떡해. 한번 다음에 싸웠을 때는 내가 앞에서 가위를 잘라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마음을 한번 느끼면 이제 내 걸 안 부리겠지. 그게 초등학교 3년, 2학년 때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싸워가지고 제가 그거를 앞에서 에이 해가지고 가위로 찔렀어요. 어머. 강남 씨는요, 굉장히 주도적인 면이 있으세요. 주도적. 네, 주도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개척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원래 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간 단계에서 한번 물어봐 줬더라면 나름의 무슨 안을 냈을 거예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36살이 된 지금도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뭔가를 지시하거나 뭘 하라고 약간 프레셔를 주면 네.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죠. 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완벽하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완전히. 그리고 이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강력해야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강렬한 것만 기억에 남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은 그걸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들이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씨한테 맺혀 있는 거는 어쨌든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됐든 사정이 어떻게 됐든 대답이 세게 와야 돼요. 그렇죠. 강남 씨한테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핫도그 사줘.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그럼 이거는 기억이 안 나죠. 기억도 안 나고 성이 안 차. 네. 그러니까 사준다고 이래야 기억은 하는데 문제는 기억은 하지만 안 왜 좋은 알겠어? 기억이야. 왜 화내? 왜 저를 미워하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네. 엄마 핫도그 사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핫도그 꼭 사줄게. 꼭 이러면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꼭꼭꼭 사줄게.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네. 아내분한테는 장난을 못 치는군요. 왜요? 치면 세게 세게 하긴. 네, 그래서 많이 혼나고.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너무 장난도 많이 쳤으니까 처음에는 좀 다툼이 있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얘기 길어지니까 저는 이따가 뭘 시키고 와야 되겠다 했어요. 밖에 나갔다 오려고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러시더라고요. 앉아, 어쩐 칭이죠, 예. 앉아 이러는데 제가
앉았는데 옆에 딱 봤는데 강아지도 같이 앉았어요. 그 방에. 강아지도 같이 앉았어요. 그 방에.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와이프 말이 맞으니까 거의. 이건 또 상화 씨 얘기도 네, 또 상화 씨. 들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상화 씨하고는 장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난이 아닌 방법으로도 언어적인 상호작용,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냥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면이 많아져야 네. 그래야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도 좀 덜해지고 네. 제대로 이해해야 상대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는 반복 안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맺혀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나는 그때 이래서 그랬어 보다는 먼저 그때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엄마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렇게 하는 소통을 좀 많이 하시기를 권하고요. 이제 물론 가끔의 장난은 또 삶에 네. 또 약간 뭐 소금 같은 네네.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물어보세요. 정말 싫은 거야? 그러면 상대가 이건 진짜 싫어.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가시면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질이 좋은 소통이 네네네. 비중이 많아지면 조금 불필요한 장난은 많이 줄 거라고 보고요. 네. 얘기만 듣는 것보다도 이것도 네네. 실천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지 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또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 손을 꼭 붙잡고 네. 고맙다,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 진짜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잡아. 네. 아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 네. 아유. 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너무 건강하고 누가 봐도 55년생 아닌 것 같고 맞아. 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소리도 지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욕도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I don't think you have to leave. If to change is what you need, you can change right next. 그리고 아들도 이제 앞으로 좀 장난치는 거 엄마 이제 나이 많으니까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 네. 엄마도 심장 그럼 생기면 어떡하니? 네. It slow and grow as we go. 고마워. 네. 고마워. 네. 고마워. 네. 네. 너무 가시적이었나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라고. 늘 장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 되게 어색한 맞아요. 거지. 어색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조금씩 바꿔가면요. 한번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거기가 좀 편안해요. 그 방식. 약간 어른스러워지는. 그렇죠. 그게 약간 그 부분이 철드는 거지.